5cm 필터스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 우리한테는 잘 익숙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5cm 필터스 패턴이라기보다는 콜앤 리턴이라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5cm 필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5를 통해서 흘러서 가공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제에도 나와주면 유닉스 커맨드, 잘 아시는 유닉스 커맨드를 보시면 패스워드를 읽어드려서 조라고 하는 이름만 고른 다음에 그걸 소팅해가지고 걸러지는 부분이 딱 5cm 필터스 패턴으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필터를 자유롭게 갈아 끼울 수도 있고요.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cm 필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시스템에 잘만 응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그 다음 예제로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시스템 중에 하나가 믹싱을 하는, 음향기기에 믹싱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대고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노래방에서도 아시겠지만 에코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넣어가지고 변형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실시간에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들어가서 나가는데 그 순간순간에 데이터들이 변형돼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패턴을 쓰는 것보다 5cm 필터스 패턴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컴프레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압축한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딜레이라든지 에코라든지 리버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최종적으로 그걸 딱 합쳐 가지고 앰프로 딱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수라고 치면은 노래를 부르거나 기타를 치는 게 하나의 스피커로 그렇게 공정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5cm 필터스 패턴이라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5cm 필터도 아까 얘기했던 유지보수의 장점이 있지만 성능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안정성,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5cm 필터스 패턴을 실제로 응용해보는 그런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5cm 필터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한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얘기한 거는요.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패턴들이 이런 거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5cm 필터라는 것을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런타임 뷰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가 들어가서 필터드 된 데이터가 나오는 형태를 전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런타임 뷰가 어떤 것인지는 지난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실행됐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서 데이터가 흘러가지고 필터로 가공돼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런 런타임 뷰인데요. 이 부분은 패턴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여주는 이 모듈 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 모듈 뷰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 뷰 그 자체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뭔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아키텍처가 바로 코드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설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필터라는 게 있고요. 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보시듯이 애그리게이션 하이어라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파이프를 품고 있죠. 실제 구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리턴스,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원칙들이었죠. 그걸 통해서 소스 필터라든지 미들 필터라든지 싱크 필터 이렇게 세 개의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징으로 보면 소스 필터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필터고요. 미들 필터는 가공하는 필터고요. 싱크 필터는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포맷을 내려주는 필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터 액추에이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필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 것인가를 정한 그런 아키텍처의 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JU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약간 그렇게 그리기도 했지만 몸통과 팔다리 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게 이 아키텍처를 응용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예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뼈대, 쉽게 얘기하면 뼈대에 밑에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중에 이 네모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키텍처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 아키텍처를 응용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위 수준의 설계가 아키텍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아키텍처는 코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키텍처럴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의 구분이 있을 뿐이지 아키텍처가 상위 설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예제를 큰 시스템을 들어서 코드 레벨까지 내려가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일부러 시스템을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게 만들면서 이게 코드 수준까지 내려간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프레임워크 방식입니다. MFC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클립스도 이렇게 돼 있고 스프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의 아키텍처는 모두 다 이런 원칙들, 패턴들을 응용해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아키텍처를 구현한 것이다. 아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키텍처 패턴을 응용한 아키텍처 설계를 실제 구현한 모습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그냥 그림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앞쪽에서는 모듈뷰라고 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아키텍처가 실제 패키지로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얼로케이션 뷰의 임플리멘테이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여 있는 이런 형태도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져 있는 것은 그런 아키텍처 구조를 실제 코딩으로 짠 겁니다. C++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짠 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 장은 똑같은 아키텍처를 자바로 짠 겁니다. 이렇게 자바로 짠 것과 C++로 짠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설계한 것이 그대로 코드로 내려가서 구현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스 이름도 똑같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를 그려가지고 그런 건데 실제로 어트리뷰시라든지 멤버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코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프레임워크라고 여기다 JU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아키텍처를 구현한 코드고요.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도 이그젠플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아키텍처를 응용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 쉽게 얘기하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인 게 바로 이 이그젠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젠플을 예를 들어 지금은 비행기 시스템에다가 응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전자 정부 시스템에 응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은행권에도 응용할 수 있고요. 학교 시스템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레임워크는 똑같습니다. 프레임워크 소스는 한 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그젠플만 다르게 하는 거죠. 구조, 뼈대는 똑같은데 살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구현되는 것이 아키텍처고요. 그 뼈대의 핵심이 되는 걸 지금 제가 5셈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상위 수준이 아니고 코드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한 것이고요. 그것을 응용해서 쓰는 것이 실제 프레임워크를 응용해서 아키텍처를 구현한 그런 코드들에 대한 예제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앞쪽에서 얘기한 필터 5 액추에이터 JU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모듈 뷰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실제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강의 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짧은 강의에서 소스까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소스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U 컨설팅 그룹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실제 소스를 다운받으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아키텍처 설계 예제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아키텍처 설계가 패턴을 응용해서 이렇게 설계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것이 코드로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패턴을 응용한 아키텍처 설계, 또 아키텍처가 코드로 구현되고 그것을 응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이 실제 아키텍처 설계에 어떻게 응용되고 시계 그게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고 하는 모습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